매일 10,000원을 저축하는 할아버지를 무시한 지점장을 참교육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아침 햇살이 은행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시간,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을 나섰다. 은퇴한 지 벌써 4년째, 그에게 은행 방문은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놓쳤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 그것을 은행 창구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찾고 있었다. 매일 아침 다른 은행을 방문해 10,000원씩 저축하는 것은 그의 작은 루틴이자 유일한 낙이었다. 김할아버지는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낡은 등산복의 때가 약간 탄 운동화, 그리고 오래된 크로스백 하나가 전부였다. 겉모습만으로는 그가 5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부자라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일부러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을 고집했다. 사람들이 돈이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날도 김할아버지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빛은행 중앙지점을 찾았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선 그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다. 대기 시간 동안 그는 은행 곳곳에 비치된 상품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예금 상품, 적금 상품, 펀드 상품까지 그는 모든 내용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중하게 읽어내려갔다. 사실 그는 이미 금융에 대해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창구 직원과의 대화를 위한 준비였다. 1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김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다. 창구에는 입사 3년 차인 박지은 대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할아버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0원 저축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적금 상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상품 안내서를 내밀었다. 박 대리는 친절하게 상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금리, 만기, 중도 해지 수수료, 우대 조건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이 상품과 저 상품의 차이는 뭔가요? 실제로 받는 이자는 얼마나 차이가 나죠? 박 대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친절하게 답변했다. 김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질문했다. 시간은 어느새 30분이 흘렀고 대기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대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할아버지의 질문에 답했다. 대리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다들 바쁘기만 하던데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게 제 일인걸요. 궁금하신 거 다 여쭤보세요. 김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이 그가 매일 은행을 찾는 이유였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대기줄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다. 다른 창구도 고객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시계는 어느새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다양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고 박 대리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점장실에서 강민석 지점장이 나왔다.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을 가진 전형적인 엘리트 은행원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빠른 승진 가도를 달려온 그는 실적과 효율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그의 눈에 3번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들어왔다. 강 지점장은 큰 걸음으로 3번 창구로 다가갔다. 그리고 박 대리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10,000원짜리 저축 하나 하면서 50분 넘게 창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박 대리. 강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 대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예, 지점장님.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한 고객하고 거의 1시간을 쓰고 있잖아. 뒤에 대기 고객들 보이지도 않아? 강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3번 창구로 쏠렸다. 박 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고객님께서 상품에 대해 질문을 하셔서. 질문이 그렇게 많으면 상담센터로 안내하든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강 지점장은 박 대리를 질책한 후 김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강 지점장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불쾌함과 무시하는 뉘앙스는 숨길 수 없었다. 김할아버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점장의 눈빛에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명확히 느껴졌다. 10,000원 저축하러 와서 시간만 잡아먹는 가난한 노인. 그렇게 보고 있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모양이네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대리는 미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지점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제가 그렇게 천대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 지점장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을 뿐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고객분들을 위해서.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은행을 나섰다. 걸음을 옮기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다. 평생 사업을 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었던 그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대접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가난한 노인으로 치부되어 쫓겨난 것이다. 김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빛은행 본점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부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빛은행의 이정훈 부은행장은 김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김할아버지가 대규모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한빛은행에 예치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다. 당시 김할아버지는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 물론 김할아버지는 여러 은행에 자산을 분산해 놓고 있었고 한빛은행은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 여보세요, 부은행장님. 저 김철수입니다. 아,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정훈 부은행장의 목소리는 공손하고 정중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부은행장님, 제가 오늘 중앙지점에서 매우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며 소액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지점에서 지점장에게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정훈 부은행장은 깜짝 놀랐다. 김할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10,000원 저축을 하러 갔다가 창구 직원과 상담하던 중 지점장에게 면박을 당하고 쫓겨난 이야기를 들은 이정훈 부은행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는 최근에 부동산 몇 건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이 200억 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 돈을 어느 은행에 맡길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중앙지점에 이 돈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훈 부은행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예치하겠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하필 오늘 모욕을 당한 중앙지점을 지목한 것이 더 의외였다. 회장님, 그러시다면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중앙지점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중앙지점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예치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대했던 그 지점장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정훈 부은행장은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김할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예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욕에 대한 교훈을 주려는 것임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중앙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정훈 부은행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중앙지점 강민석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 10시에 자신이 방문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다만 김할아버지의 요청대로 방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강민석 지점장은 갑작스러운 부은행장의 방문 통보에 당황했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은 차림으로 중앙지점을 찾았다. 낡은 등산복에 운동화, 그리고 낡은 크로스백. 그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마침 어제와 같은 3번 창구에서 박지은 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강민석 지점장은 지점장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부은행장이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으니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다. 그는 지점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직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했다. 김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3번 창구로 향했다. 박지은 대리는 어제의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대리가 먼저 사과했다. 김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대리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도 10,000원 저축하려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 대리는 저축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예금 상품, 적금 상품, 금리 비교,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질문들이었다. 박 대리는 어제의 일이 있었기에 조금 긴장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시간이 흘러 20분, 30분이 지났다. 김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길게 끌고 있었다. 부은행장이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기줄은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고객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점장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민석 지점장은 다시 한번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저 노인이 또 왔네. 어제 경고했는데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박 대리, 또 이러는 거야? 강 지점장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웠다. 박 대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점장님, 고객님께서. 손님. 강 지점장은 김할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불쾌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고객분들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10,000원 저축하시는데 30분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 지점장의 말투는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주변 고객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지점장님, 저는 고객입니다.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고객은 고객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그럼 제가 1,000,000원을 예치하러 오면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겠죠? 김할아버지의 질문에 강 지점장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의 문제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지점장님 눈빛에 다 보입니다. 저를 가난한 노인으로만 보고 계시죠?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강 지점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만. 바로 그때였다. 은행 입구가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이정훈 부은행장이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3번 창구 앞의 상황을 목격했다. 강민석 지점장이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에게 뭔가 따지듯 말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정훈 부은행장은 큰 걸음으로 3번 창구로 다가갔다. 강민석 지점장은 부은행장의 등장에 깜짝 놀라 황급히 자세를 바로 했다. 부은행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하지만 이정훈 부은행장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회장님, 기다리셨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민석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부은행장이 저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정훈 부은행장을 향해 말했다. 아닙니다, 부은행장님. 제 시간에 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보니 지점장이. 이정훈 부은행장이 강민석 지점장을 쳐다보았다. 강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단지 다른 고객들을 위해. 됐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그리고 이정훈 부은행장을 향해 말을 이었다. 부은행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와 오늘 이 지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10,000원 저축하러 온 노인은 이렇게 쫓겨나고 200억 원 들고 온 고객은 부은행장이 직접 마중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은행의 모습입니다. 이정훈 부은행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석 지점장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자신이 어제와 오늘 쫓아낸 그 노인이 바로 200억 원을 예치하러 온 거액 고객이었던 것이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강민석 지점장이 황급히 사과하려 했지만 김할아버지는 차갑게 손을 내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지점장님은 원칙대로 하신 것뿐이니까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시간 많이 쓰는 고객을 내보낸 것, 잘못된 것 없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차가웠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숨죽이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점장님, 고객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저축하는 금액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겉모습으로 판단하십니까? 강민석 지점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박지은 대리에게 건넸다. 대리님, 이 서류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200억 원을 이 지점에 예치하려고 합니다. 박지은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를 확인한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 200억 원 규모의 예치 관련 서류였다.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에는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정훈 부은행장을 향해 돌아섰다. 부은행장님, 지점장이 이렇게 고객을 대하는 곳에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금액으로 판단하는 곳, 10,000원 저축하는 노인은 쫓아내고 거액 고객에게만 굽신거리는 곳에 말입니다. 이정훈 부은행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는 부은행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오늘 있었던 일을 본점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정말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돈 많은 고객에게만 친절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박지은 대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대리님, 어제와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님은 정말 훌륭한 은행원입니다. 고객을 금액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박지은 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은행을 나서려 했다. 강민석 지점장은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이정훈 부은행장이 강민석 지점장을 제지했다. 강 지점장, 이제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회장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김할아버지가 은행 문을 나서자 이정훈 부은행장은 강민석 지점장을 지점장실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이정훈 부은행장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졌다. 강 지점장,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객을 그렇게 대한 겁니까? 부은행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거액 고객이신 줄. 그게 문제입니다. 이정훈 부은행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액 고객이라서 잘해주고 소액 고객이라서 함부로 대하고 그게 은행원이 할 태도입니까? 모든 고객은 평등합니다.
10,000원을 맡기든 100억 원을 맡기든 그들은 모두 우리 은행을 믿고 찾아온 소중한 고객입니다. 강민석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김철수 회장님은 우리 은행에만 50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계신 최우수 고객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지점들을 방문하시며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훈 부은행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 일은 본점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지점장, 당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민석 지점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직무 정지는 곧 승진은 물론 경력에 큰 오점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부은행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강 지점장, 기회는 이미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제 한 번, 오늘 또 한 번. 그런데도 당신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정훈 부은행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점장실을 나섰다. 남겨진 강민석 지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금까지 실적과 효율만을 추구하며 빠르게 승진해왔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고객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빛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다. 이정훈 부은행장은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은행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점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은행 전체의 문화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적과 효율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가장 기본적인 고객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회의 결과 강민석 지점장은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본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재실시하고 고객 차별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김할아버지는 이정훈 부은행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민석 지점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추가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은행장님, 제가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저는 단지 모든 고객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은행 문화를 바랐을 뿐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차림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강민석 지점장에게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를 일반 창구 직원으로 보직 변경하여 3개월간 현장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직접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정훈 부은행장은 잠시 생각했다. 김할아버지의 제안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훌륭한 제안입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석 전 지점장은 일반 창구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처음에는 굴욕감과 자존심 상함에 괴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을 직접 대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고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10,000원을 저축하러 오는 할머니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는지, 처음 적금을 드는 대학생이 얼마나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차 있는지, 연금을 찾으러 온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고객들은 단순히 돈을 맡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희망을 맡기러 오는 것이었다. 특히 박지은 대리와 함께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박 대리는 어떤 고객에게든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 바쁜 와중에도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작은 문의에도 성실하게 답변했다.
그것이 진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강민석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고객을 금액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모든 고객을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의 변화는 동료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도 전해졌다. 그가 근무하는 창구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창구가 되었다. 어느 날 강민석이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김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강민석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창구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0원 저축하러 왔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객을 금액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차별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강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 대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진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말에 강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은 용서였다. 그리고 인정이었다. 제가 20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김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도 그 돈을 어느 은행에 맡길지 고민 중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은행은 정말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는 곳입니까? 강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회장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교훈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깨닫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우리 가족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에 제 돈을 맡기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돈으로 저소득층 고객들을 위한 특별금리 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10,000원, 5,000원을 저축하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말입니다. 강민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 이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한빛은행 중앙지점은 크게 변화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기부로 만들어진 서민 우대 금리 상품은 큰 호응을 얻었다. 소액을 저축하는 서민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 상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강민석은 석 달간의 현장 근무를 마치고 다시 관리자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실적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여러분, 고객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민석은 직원 회의에서 말했다. 10,000원을 저축하러 온 할머니도 100억 원을 예치하러 온 사업가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고객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존중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직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중앙지점은 이제 한빛은행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되었다. 고객들은 이곳에서 돈을 맡기는 것 이상의 가치를 느꼈다. 존중받고 환대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지은 대리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고 이제는 많은 후배 직원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창구는 항상 대기줄이 가장 길었지만 고객들은 기꺼이 기다렸다. 그녀의 미소와 친절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10,000원씩 저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중앙지점을 가장 자주 찾았다. 이곳이 진정으로 고객을 존중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창구 직원들과 긴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직원들에게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이자 따뜻한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는 강민석을 따로 불렀다. 강 대리,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리더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왜 매일 은행을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돈을 저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떠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은 무시하고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굽신거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박지은 대리 같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누구든 변함없이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김할아버지의 말에 강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김할아버지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은행들을 시험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 몇 달 후 한빛은행 본점에서는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다. 고객 서비스 우수 직원들을 시상하는 자리였다. 박지은 대리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모든 고객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10,000원을 저축하시든 100억 원을 예치하시든 모두 우리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입니다. 그 신뢰에 보답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객석에서 김철수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는 특별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은행장이 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저희 은행이 많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행장님, 저는 단지 거울이 되었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울이요.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국의 모든 한빛은행 지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서민의 날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소액 저축 고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하고 금융교육도 제공하는 겁니다. 돈이 적다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은행장의 눈이 반짝였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빛은행은 업계 최초로 서민의 날을 도입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서민의 날로 지정되어 소액 저축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 제도는 큰 호응을 얻었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이제 다시 지점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지점의 지점장이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고객 서비스가 낮은 지점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끌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강민석은 첫 직원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고객을 금액으로 판단했고 겉모습으로 차별했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고객을 잃을 뻔했고 제 자신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곧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강민석의 솔직함과 진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은행들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제 그가 방문하는 은행들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든 모르든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했다. 김할아버지의 작은 실험은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어느 겨울날 김할아버지는 중앙지점을 다시 찾았다. 박지은 대리는 이제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고에서 근무하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10,000원 저축하러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김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제가 한빛은행과 인연을 맺은 지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이 은행이 얼마나 변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봉투 안에는 300억 원 규모의 예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박 과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이건 당신들이 진심으로 변했으니 저도 진심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이 돈은 2가지 용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절반은 서민금융지원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우수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김할아버지의 기부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크게 다뤘다. 한 노인이 낡은 등산복을 입고 10,000원씩 저축하며 은행의 진실을 시험했고 결국 그 은행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강민석의 이야기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만했던 지점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했으며 이제는 다른 지점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권선징악의 완벽한 예였다. 강민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김철수 회장님께서는 저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지만 대신 변화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변화에 박수를 보냈다. 한빛은행은 이후 업계에서 고객 서비스 1번지로 자리 잡았다. 다른 은행들도 한빛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금융권 전체의 고객 평등에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작은 시작이 금융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1년 후 강민석은 우수 지점장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 치욕스러운 과거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는 2년 전 김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의장은 숙연해졌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은행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고객들도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000원을 저축하러 온 할머니에게도 꿈이 있고 5,000원을 모으는 학생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맡아야 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많은 지점장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70이 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은행들을 돌아다녔다. 다만 이제는 단순히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는 창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신입 직원들이 그를 좋아했다. 김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금융 지식뿐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경험담을 들려주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젊은 친구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사업하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지은 과장은 이제 차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김할아버지를 멘토처럼 여겼다. 업무적인 조언뿐 아니라 인생 상담까지 받곤 했다. 할아버지, 저는 요즘 고민이 있어요. 승진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가 늘어나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박 차장, 당신의 역할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직접 고객을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배들이 고객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철학과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세요. 그것이 더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박지은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데 더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강민석 지점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지점을 고객 만족도 1위 지점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실적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직원들을 교육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물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감동받은 고객은 누구였습니까? 그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직원들은 돌아가며 자신이 만난 고객들의 이야기를 나눴다. 30년간 매일 5,000원씩 저축해온 할머니, 장애가 있지만 꿋꿋하게 적금을 들고 있는 청년 자식들 학비를 모으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축하는 어머니. 그들의 이야기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강민석 지점장은 이런 문화를 만들며 직원들이 단순히 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들의 꿈을 함께 키우는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어느 봄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중앙지점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한빛은행 명예 고객 자문위원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이 역할은 고객의 입장에서 은행의 정책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이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물었다. 이정훈 부은행장이 답했다. 회장님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진정한 고객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본점을 방문해 임원들과 회의를 했다. 그는 단순히 부자의 입장이 아니라 서민들의 입장에서 은행의 정책을 평가했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도 모으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야 합니다. 창구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늘린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옆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 할아버지의 조언은 항상 실질적이고 따뜻했다. 그의 제안들은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었고 한빛은행은 점점 더 서민 친화적인 은행으로 거듭났다. 3년이 흘렀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처음 중앙지점에서 모욕을 당한 지 3년째 되는 날 한빛은행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고객 존중의 날 선포식이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매년 이날을 기념하며 고객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기로 한 것이다. 행사장에는 김철수 할아버지를 비롯해 강민석 지점장, 박지은 차장, 그리고 많은 직원들과 고객들이 참석했다. 은행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은행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년 전 한 분의 용기 있는 고객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은행장은 김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철수 회장님, 회장님께서 주신 교훈을 저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그는 참석한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석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강 지점장,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변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석 지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 할아버지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강민석 지점장은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제게 일러주신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지점장. 당신은 이미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당신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갈등과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이제 그들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박지은 차장도 다가와 인사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따뜻함과 지혜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박 차장,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3년을 돌아보았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 은행이 변했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석이라는 한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권선징악. 김할아버지는 이 단어를 떠올렸다. 착한 일은 권장되고 악한 일은 징계된다. 하지만 진짜 권선징악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민석은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는 또다시 은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다른 은행을 방문하며 10,000원씩 저축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길을 걷다가 그는 한 젊은 은행 직원과 마주쳤다.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젊은 친구, 첫 출근인가요? 김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젊은 직원은 놀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에요. 너무 긴장돼서. 긴장할 필요 없어요. 고객들은 모두 당신의 진심을 알아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젊은 직원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계속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다. 낡은 등산복과 운동화, 그리고 오래된 크로스백.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 속에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빛은행 중앙지점 앞에 도착한 김할아버지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3년 전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분노나 상처가 아니라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들은 김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거액 고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어르신으로 대했다. 그것이 김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앉은 김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와 있었다. 젊은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 그들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은행을 찾았고 직원들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다. 62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와주세요. 김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창구에는 신입 직원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며칠 전 길에서 만난 그 젊은 직원인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입 직원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미소는 진심 어렸다. 10,000원 저축하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입 직원은 조심스럽게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김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할아버지는 벽면에 붙어있는 문구를 발견했다.
모든 고객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금액이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3년 전에는 없었던 문구였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행을 나서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작은 용기가, 그의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강민석은 오만한 지점장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변했다. 한빛은행은 실적 중심의 은행에서 고객 중심의 은행으로 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마음은 젊었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았고 나눌 이야기가 많았다. 내일도 그는 어김없이 다른 은행을 찾을 것이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들고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저 멀리 하늘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평등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발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것이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사람과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이 주는 교훈.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